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네. 전태일 열사 바로 넘어갑니까? 49주기가 네, 다가왔고 지난주에 모금을 겸해서 하는 예. 정태춘 박은호 콘서트 대구 공연. 네. 저 가고 싶었는데 뭐하니까 둘 다 네. 뭐라고 해. 자고 일어나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군위에서 잘 했습니다. 낮잠 자요. 공연이하고. 많이 오셨어요? 대구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정태춘 박은호 올해 4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을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공연 투어를 도는데 네. 대구가 제일 많이 안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조금은 어떤 홍보나 마케팅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도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공연은 잘 됐고 공연은 아주 감동적인 공연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전태일 열사가 좀 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전태일 열사가 1948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태어나요. 대구 출생. 48년생. 예, 48년생. 네. 살아 계셨으면은 7순 훨씬 넘었고 네. 이제 7순을 넘긴 그런 나이인데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서울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버님이 원래 이제 재단도 하셨고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네. 대구 이제 남산동에서 살았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출생했던 집하고 살았던 집들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소지가 여기 A라고 하는 집에 주소지 있는데 실제로는 B라는 집에서 살고 이 호적 등본이나 이런 게 막 제대로 안 돼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전쟁도 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갔다가 다시 대구로 한번 다시 와. 10대 때. 요때 다시 와요? 다시 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요때 이 청옥 공민고등학교라는 곳을 들어가요. 공민고등학교? 네. 초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네. 좀 설명해 줘. 고등공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어린 시절에 학년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아마 전국에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초-중 교육을 마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초-중 과정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인 거죠. 네. 근데 전태일 같은 경우에 10대 때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고등국민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거기에서 초중등 과정을 이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학교가 어디냐면 지금 대구 명덕초등학교입니다. 명덕초. 그러니까 지금 명덕초등학교가 예전에 이제 청옥 고등공민학교였던 것이 네. 명덕초등학교가 지금 어디냐면 대구 명덕 내거리, 그러니까 남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기에서 또 뭐가 일어났냐면 2.28 민주화운동이 집결 첫 번째 장소가 명덕내거리였어요.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여기가. 명덕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다닐 시절에 살던 집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요 집이 남아있어요. 누가 살고 계세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집이 이때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보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표현이 됩니다. 대구에서 2번 살았는데 학교를 다니던 그 시기. 대구 1기 말고 2기. 그러니까 10대 때? 그렇지. 10대니까 10대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인데 네. 학교를 다니던 시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로 묘사가 돼요. 대구에 있었던 시기를. 거기에 살고 있던 집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살았던 시기가 한 70년대 초반? 아니죠. 전태일 열사 60년대 초반이죠. 그렇죠. 48년생이니까. 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48년생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때가 60년대 중반. 15, 6 요때예요. 10대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다니던 시기에 있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가서
서울로 가서는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청계천에 가서 평화시장. 예, 네. 시다를 하면서 재롱 네. 시다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러고 나서 열사가 그 분신을 결심을 하고 나서 네. 한 번 다시 와요 대구에. 맞아요. 분신을 결심한 것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쯤이에요. 지금 뭐 그 추정이 다 추정이다. 다른데 일기나 주변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네. 이미 한 2, 3주 전에 마음을 먹고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나서 고향을 한번 다시 와. 이게 네. 굉장히 큰 스토리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고향을 온다. 고향을 와요. 분신 전에. 대구, 분신 전에 대구에 어.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예전에 굉장히 영화는 재미는 없었는데. 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아니, 그거 말고, 라스트 데이즈라고. 뭐야 이거? 커트 코베인. 너바나의 아. 커트 코베인 죽기 전날의 그 과정을 담은. 예, 되게 재미없어요. 예, 근데 전태일의 마지막 날. 네. 그렇지. 이런 주제로 대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때 그래서 좀 받아줘요. 아니, 좀 받아줘. 하겠지 뭐 하라 그래. 이창원은 한 6개월 동안 네.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받아주더라고. 이청호는 네. 자기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하는데 집중한다. 네.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이 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마지막을 결심하는 게 대구였다니까. 수구초심.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을 결심하는 게 대구인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난 이게 너무 전태일이 대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짝사랑했던 여성. 김예옥이라고 하는 아까 청옥 학교를 다녔던 언제 짝사랑?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고등공민 그때. 네. 학교 다닐 때 그 김예옥이라고 하는 분이 네. 부반장이었대요. 어. 되게 예쁘게 생겼나 봐. 예쁘게 생긴 또 분이 부반장이고 리더십 있어 계시죠. 보이면 그렇죠. 또 더 예뻐 보일 수 그래서 있죠. 그분을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온 얘기?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김예옥 씨 증언에 따르면 김혜옥 씨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 네. 있어요. 네. 증언에 따르면 지금 대구에 계시나요? 대구에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네.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스토리, 엄청난 드라마라고. 그게 워딩이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멘트라든지. 이게 김예옥 씨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막 내가 죽을 거야 이런 건 아니라 네네. 와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부조리한 현실, 네. 이런 삶, 척박한 삶,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신을 하게 돼요. 김예옥 씨는 당시에 직업이랄까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분도 모르겠어요. 노동자구나. 20대 초반이었을 거니까 네. 전태일 여사가 뭐 23, 4 이때 네. 이제 네. 돌아가시니까 저 직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럼 전태일 열사가 대구에 마지막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 사이에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 일주일 상관이었고요. 네, 일주일 상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 그때 또 서울로 바로 가신 그렇지. 거예요?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니까 몇 시간씩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구하고 대구가 큰 일인 게 네. 일단 탄생했다. 그리고 전태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 큰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 중에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전태일의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0세기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나는 그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결심 혹은 확인 혹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불꽃을 태웠던 곳이 또 대구였던 거지. 엄청나게 사실 여기가 네. 전태일이라고 하는 개인 사람한테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네. 전태일 열사가 대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다. 네. 뭐 일화 같은 게 있나요? 제일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공부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었고 그때 고등국문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전에 초중고 만약에 과정을 그대로 밟지 못한 같은 또래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지가 비슷한 환경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하는 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함의 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무언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때 잘 나갔지. 방구 좀 꼈지. 이거 아니라. 그거 아니라 그냥 이분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또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동생이 전태삼 씨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태삼이하고 그냥 같이 운동장 가가지고 뛰어놀고 이게 너무 해맑은 어떤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모습 그게 다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청옥고등국민학교에서 전태일을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분도 부임해서 얼마 안 됐던 젊은 교사였던 거고 그래서 지금 살아 계시고 이분과 또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고 갔다고 하는 대구의 친구 김예옥 씨도 대구에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전태일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이창훈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인디 053 인디 053이 아닌 전태일과 친구들 전태일의 친구들 전태일의 친구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대구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까지 지역 사회에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조명을 못했던 거죠. 못했었고 2015년, 6년, 15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태일 열사 관련된 기념 문화제가 열리면서 좀 드러나게 됐고 올해 저희가 전태일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법인을 대구 시민들이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핵심 사업이 앞서서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에 살던 집을 매입해서 전태일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전 최고의 수건 사업으로. 그 집이 무슨 동에 있어요? 대구시 남산동에 있고요. 남산동에 거기 있고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계시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계약은 했어요. 그분이 매각 의사가 있었어요. 매각 의사가 있었고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하고 이제 내년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큰 기업이나 어떤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여공들한테 사주잖아. 그냥. 그렇죠. 이게 또 큰 일이. 자기는 걸어가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정신을 새기자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십시일반 지금 모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뭐 부동산을 산다라는 게 큰 돈이니까, 큰 일이니까 이게 뭐 10,000원, 20,000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하고 좀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전태일의 친구들에서 일단 계약을 한 상황 그리고 부동산 매입까지는 어찌됐건 우리가 저희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디로 어떻게 보내요?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띄워주겠습니다. 띄우기 전에 몇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창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팩트 체크. 뭐야 내가 잘못 알았나? 와이카노. 와이카노에 일단은 2015년에 처음으로 전태일과 관련된 문화제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태일 관련해서 대구에서 이 문화제 또는 이 기념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노동사무이라고 하는 카톨릭 이 노동단체에서 요 행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내왔었고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추모연대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전태일 열사 관련한 추모제를 또 지내왔었고 그리고 민주노총 또 가톨릭 쪽에서 전태일 노동미사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서 그 주간에 노동자들과 함께 또 지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열사가 혹시 가톨릭이셨나요? 열사가 종교가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내오다가 대구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왜 이걸 전태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니까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좀 하지 않아 왔던가라고 해서 노동 관련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류하게 된 게
2015년. 2015년이었고 네. 그때 1기 전태일 대구시민 노동문화제를 공동 주최했던 곳이 뉴스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갈대기로. 팩트 체크는 뉴스민의 갈대기를 하기 위한 네.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올해 이제 49주기고 네. 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 이제 50주기가 되거든요. 전태일 50주기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큰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이 기념관의 이 살던 집을 완전 매각 완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좌 후원 계좌가 대구은행입니다. 504 다 504네. 다시 10 네. 다시 351 220 다시 9. 네. 504 다시 10 다시 351 220 다시 9. 네. 대구은행이고요.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입니다. 네.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들은 30초 앞으로 네, 감아서 다시 들으시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화 박하사탕 생각이 나요. 농협도 있어요, 저희 잠깐. 농협도 맞습니다. 지금 영화 박하사탕 얘기하고 있는데 천집장이 이러고 있는데 농협도 있어요. 농협 중에 농협은 301-0253-2777 7이 3개입니다. 2777-51 네. 301-0253-2777-51 농협 네.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네, 농협 대구은행 두 계좌 중에 한 군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박하사탕 네, 영화 생각이 났다는 게 거기 보면은 이제 설경구 그 등장인물이 영호였나요? 영호가 네, 영호일까요? 네, 맞아요. 영호가 야학인가? 야학이었을 거예요. 야학입니다. 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야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풍을 가는 어디 나들이를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전태일 열사가 고등공민학교 때 시절 또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김계옥 선생님? 김예옥 김예옥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설경구 영호의 기억 속에 있던 문소리. 이런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생각이 났는데 저는 전태일의 대구에서의 삶이 영화로 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작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박하사탕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렸을 때 대구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이제 전태일의 그 마지막 나날에 대구에서 또 보냈던 그 며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하루예요? 네. 하루구나. 보러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이 김예옥 씨. 네, 그런 장면들을 해서 영화로. 그 끝은 뭐 이렇게 마지막에 분신하셨던 장면은 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역에 내리거나 기차로 타고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해도 좋겠네요. 전태일 열사 영화는 한 편이 나왔나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네. 한 편이죠. 그 감독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나냐? 감독이 박광수? 박광수.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연이 이제 홍경인하고 이제 조영래 변호사하고 비슷한 역할로 문성근 씨가 나왔던 거죠. 네. 조영래 변호사의 고향도 대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태일의 친구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전태일 열사가 가장 소원이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영래 변호사였던 거고, 근데 진짜 친구는 그건 아니었지. 사후에. 그렇죠. 그때 갔던 사람들이 이제 장기표 씨도 있고, 그 반일 종족주의의 이영훈 씨라든가, 김문수 씨, 이런 사람들 세대였죠. 그 중에서 이제 미안하지만 맛이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최근 김수민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잘 나가야 돼. 서울대 나오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김문수처럼 도지사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근데 조영래 변호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일찍 돌아가셔서 나중에 좀 비판받을 만한 그런 행보도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조변도 결국에 또 대구
네. 출신이시죠?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요, 고등학교를 여기가 학교는 다 서울에서 나왔을 거예요. 경기고 출신이거든. 아, 그렇죠. 유년만 여기서 보냈고, 하여튼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여기는 뭐 무슨 공장 하셔가지고 되게 부유한 환경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서울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쭉 공부를 잘했으니까, 쭉 이제 경기 중고 나왔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영화 이후에 왜 더 안 나왔을까요? 의외로. 그 영화는 내가 OST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 유앤미 블루. 그렇죠. 유앤미 블루가 작업을 해서. 참, 옛날 세대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90년, 94년? 95년. 95년. 네. 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종교적이기도 하고, 어떤 혁명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투쟁의 이미지, 굉장히 어떤 좀 거룩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오히려 대구에서의 어떤 전태일의 삶이 너무나 민중적이고, 그렇죠. 그 일반인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혀 좀 색다른 이전까지 알아왔던 우리 어떤 전태일이라고 하면 너무나 또 슬픔에 차 있고 항상 뭐랄까 좀 그러니까 깊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간 전태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대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계기라든지 그 당시 상황이 암울하거나 비극적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추모를 하는 분위기라든지 컨셉트라든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 열사분들이 계신데 꼭 이제 그분 기일이 오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던 그 걸개 그림이 도서관에 걸려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87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미 거의 20년이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걸개 그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강동원 사진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이한열 열사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태일 열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조를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꼭 신입생이 아닌 사람을 몇 명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죠. 그때 제가 그 1학년 신입생으로 분해서 들어가서 이름을 전태일로 바꿔서. 근데 왜 집어넣는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장난치라고. 그러고 이제 행사가. 그 군대에서 왜 고참이 신병인 척 하는 거. 그렇죠. 행사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이제 밝혀지는. 누군지 찾아내는 거죠. 누가 신입생인지. 늙어 보이면 다 찾아내지. 근데 저는 발각이 안 됐습니다. 여하튼. 뭐, 자기가 동안이었다 얘기야.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명찬을 달고. 근데, 이걸 보길 기대했었는데 신입생들이 한 절반은 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겠지. 그리고 한 절반은 이름이 전태일이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럼 절반은 전태일 열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아는 거지 절반은. 근데 절반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름이 전태일이네요 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이 공장에서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여공이셔서 진짜로? 아니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전태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씨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게 더 힘들겠는데 전씨와 결혼하는 거. 알라딘 1015님께서 10,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 1015님은 저희의 꾸준한 애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원 대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아니죠?
누가요? 우리 아내는 이런 걸 보질 않아요. 아, BTS만 봐. 유튜브는 BTS만 봅니다. 아니 매번 꾸준히 후원해 주시길래 전혀 관계자가 아닌가.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와중에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시청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50명이 넘었네. 어디 가면 50명 이러면 별로 안 알아줘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도 49주기를 맞이를 해서 행사가 있나요? 행사? 예, 전태일 열사가 11월 13일에 분신을 하거든요. 묘하게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불신일이고 이튿날인 11월 14일이 박정희 생일이에요. 네. 네. 박정희 탄신제가 탄신제가. 근데 올해는 수능 날이에요. 박정희 탄신제가. 네. 어떻게 되나? 박정희 생일잔치. 네. 생일잔치 어떻게 돼? 생일잔치 하겠죠. 그래서 지금 11월 13일에 김상봉 교수 전남대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시죠. 오셔가지고 이 전태일 삶의 의미에 대한 강연,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요. 이때 11월 13일 당일요? 11월 13일 당일에 몇 시 어디서 6시 반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지하 1층 교육센터에서 지금 열립니다. 지금 아마 포스터 나가고 있는 걸로 있죠. 그리고 이때 이희규 아까 그 청옥학교 선생님 나오시고요. 전순옥 전 의원 동생이죠. 여동생 오시고 그리고 김영문이라고 친구세요. 전태일 여사 친구 함께 하시고요. 진행을 강성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뉴스민에 또 이 전태일 열사 관련한 글을 계속해서 기고를 하셨던 강성규 씨요? 네. 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고요. 네. 그리고 노동영화 특별전도 열립니다. 11월 16일, 17일 양일간,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양일간 열리고요. 오극장. 대구의 독립영화 전용 극장 이름입니다. 그 좌석이 55개라 가지고 오극장이에요. 55석이라서. 거기 자리에 어디 보면 이창원 이름이 써 있나요? 인디 053? 53번 자리가 인디 053. 503 된다 잘못하면. 그 오극장 만들어질 때 좌석 하나당 그 후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후원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에 넣어주셨는데 저희가 53번. 제가 처음에 아니 차라리 55번을 달라. 끝번을. 아니 그래야지 뭐 중간 번호 하면 잘 모르지 않느냐 하니까 053이라서 53번 했다고. 노동영화는 뭐 나와요? 미안해요 리키와 또 언더그라운드, 깃발 창공 파티 세 편이 그 상영이 됩니다. 또 언더그라운드를 감독한 김정근 감독과는 지휘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있다고 하네요. 언더그라운드가 무슨 내용이었더라? 언더그라운드가 김정근 감독이요? 예. 나 옛날에 노동영화제라고 아직도 하나요? 그 노동영화제라고 갔는데 제가 뭐 비디오를 뭐 샀어요. 현장에서. 집에 와서 봤더니 다른 영화가 나오고 화질도 개판이고 제가 노동운동판에 평화를 위해서 참았는데 오늘 와서 얘기합니다. 언더그라운드. 네, 미안해요 리키는 켄 로치 감독. 깃발 창공 파티는 켄 로치 감독이요? 미안해요 리키. 깃발 창공 파티는 KC. KC도 영화 만들었어요? 예.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누가? KC. KC가. 조합원들이. 제가 시의원되고 첫날 했던 행보가 KC 문화제에 가가지고 발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락을 불렀다고 제가. 살짝 올드한 락을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구미 경찰서 뭐 이런 관계자들이 저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제 인맥을 통해서 제발 그 파업 현장에 가지 말아달라. 노래하지 그리고 마라. 가더라도 노래하지 마라. 노래하지 마라. 노래하고 발언 좀 안 하면 안 되냐. 민원 들어온다. 시끄럽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그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대구 청년 전태일 교수는 깜짝에 있다. 그래서 대구의 이 전태일 기념관 건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태일 열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악한 하급 노동자였다가 좀 올라가죠. 지위가. 그게 돈도 꽤 벌고
맞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중간 관리자 정도. 그렇죠. 네. 처음에 시다였다가 네. 시다고 재봉사가 있고 재단사가 있어요. 네. 이게 재단사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재단사가 되면 재단사가 최고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할 분량을 분배해주고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지를 네. 알려주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눠주고 자기는 털고 일단. 네. 이거 감시하고, 네, 감독하고. 감독하고 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재봉을 하다가 옷감을 일부 버리게 되면 네. 재단사 가서 혼내주고 이렇게 낭비하냐고 네네. 이런 역할을 맡는 게 사실 전태일 그렇죠. 일의 위치였는데 네. 오히려 업무가 덜 됐는데 일을 덜 마쳤는데 야 피곤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쉬어 네. 눈 좀 붙여 라고 했다가 네. 사장이랑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네. 오히려 그냥 적당히 했으면 사장이 아끼는 네. 그런 신복, 복심이 될 수도 있네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본인이 그런 형태의 공장을 하나 차릴 수도 있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당시도 뭐 평화시장도 그렇고 대구에 또 뭐 서문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간의 수공업 형태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때 경기가 뭐 쫙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때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70대에 자수성가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손자 손녀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사셨을 건데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저 지역 사회에서 보면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나이 한 70대 정도 되신 분들 중에 진짜 시장에 노점에서 시작해서 그렇지.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그 나이 때는 계시거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도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갔다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성실함과 어떤 스마트하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렇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스마트했기 때문에. 썼던 뭐 일기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 논리 구조라든가 사고의 어떤 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전태일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를 보지 않고 밑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시장 구조를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 과연 같은 계급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이게 시사인에서도 한번 데이터로 다룬 적이 있는데 독립적 중소기업이 아니라 어쩌면 대기업에서 다 커버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하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비슷한 일을 해도 굉장히 이제 급여부터 이 고용 형태라든지 갭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운동에서 이건 자본과 권력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좋지만 그 전에 노동자 스스로가 연대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절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월급 더 많이 올리고 자기 고용만 지키고 하는 상황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거의 2대 3대 5로 또 나뉘어져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2, 3, 5가 있으면 중간에 3은 약간 그래도 해볼 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2대 3대 5에서 3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나머지 5는 뭐가 되느냐. 예. 이 3과 5가 또 그 골이 깊어지면 더더욱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전태일을 왜 얘기하느냐면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실천을 시작했어요. 전태일이 그냥 야 이게 뭐야 다 기업주 나와 정부 나와 이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이게 또 젠더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자기보다 더 열악했던 그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가 상당수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갈 차비를 풀빵을 사서 그 노동자들 먹이고 자기는 걸어갔다. 그 연대 정신입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은 투쟁의 정신도 있겠지만 밑바탕에는 그 투쟁이라는 게 그냥 싸우고 뭐 혁명적이고 영웅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동료들과 나누고자 했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아직까지 좀 그냥 누구 탓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받아내자라고 하는 남 탓이랄까요? 그 투쟁의 논리에 많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투쟁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와 나눔의 정신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태일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김수민 MC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연대 정신인데 누구와 연대를 할 것인가가 저는 전태일의 삶에서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자기와 같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고 전태일 평전에도 나오지만 자기와 같이 일하던 재봉사나 재단사들과 네. 그리고 시다, 여공들과 함께 친목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계층 동맹이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층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전태일 사후에 김문수도 전태일의 죽음으로 사실 노동운동이 뛰어들었잖아요. 김문수, 장기표, 그리고 뭐 조영래 변호사 등등. 네.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저는 이렇게 보낸 삶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201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학자나 교수들의 안가주마 네. 이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70년대가 더 나았다. 그렇죠. 사모펀드에 투자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신했지. 네. 사실은 우리가 교수 얘기 방금 하셨는데 교수까지 안 가더라도 대구는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덜 할 수 있겠는데 네. 울산이라든가 경남 지역, 네. 뭐 구미도 포항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다른 노동자들의 삶과 너무 달라요. 맞아요. 예, 전형적인 중산층들이고 재테크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전혀 다른 습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보 운동을 하더라도 약간 좀 뭐랄까 노동자 스스로 내놓고 또 노동자들끼리 생활을 공유하고 이것보다 약간 위를 보고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도. 예. 우리가 상위 20%인데 10%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노동운동 스스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월급만 올리고 자기 고용만 쟁취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이냐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를 저는 전태일 열사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신채호 선생이 그 우리 민족사에서 최고의 사건이 묘청의 난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창원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5.16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네.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정부 수립되고 뭐 6.25 겪고 막 난리를 피웠던 그 찰나에 70년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주권 국가잖아. 우리나라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국민을 보여줬다는 상징이라고 봐요.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이제 4.19가 있었지만 4.19는 엘리트들 중심으로 벌어진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이상의 대학생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4.19 때 희생된 사람들은 학생들보다 구두 닦기라든지 그렇지. 이쪽 룸페 프롤레타리아트 더 처음에 시작은 나는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5.18이 되어서야 민중 운동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거를 촉발시켰던 사람이 나는 전태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국민 주권을 제대로 외쳤던 첫 번째 나는 어떤 혁명적 사건이 난 전태일이었다라고 보고 지역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이렇게 많은 오해와 곡해 뭐 또 왜곡이 많이 되어 있던 공간인데 저는 대구의 상징을 전 전태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구의 어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곳에 물론 어떤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건 긍정적으로건 간에 큰 사건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 정신을 나는 지역에서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이 정신으로 나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이 열사 의치입니다.
네. 후원해주세요. 네, 굉장히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내부의 주류 세력, 기득권 세력도 있고 또 밖에서 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도시의 속살이랄까 또 결이랄까 질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많이 윤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들이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대구는 전태일에게 소중한 삶의 한 시기를 보냈던 지역이었다. 그렇죠. 네, 그 점에서 또 대구 역시도 대구도 뭐 우리나라 근대화에 앞장섰던 네. 지역인데 그 근대화라는 것이 결코 몇 명의 정치 지도자, 영도자들이 일궈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시민들이 같이 일궈낸 거였다면 대구 지역 역시도 전태일이라고 하는 상징을 놓고 갈 수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내년 또 50주기니까 네. 더 성대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0주기에 맞춰서 네. 애니메이션이 제작 중인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애니메이션도 원앙 소리 이거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정태춘 다큐하고 제작 중이고 그리고 아까 이창훈 대표가 이 강성규 선생이 유스민의 전태일과 관련된 글을 10회 연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글의 일부분을 연재를 한 거고 이 출판을 대구에 있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여 개의 출판사가 각각의 주제를 잡아서 전태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동시에 50주기에 맞춰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전태일, 또 이게 30, 40대를 위한 전태일, 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주제 의식도 다 다르게.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전태일과 관련된 문화적인 컨텐츠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이 의미를 되짚는 자리도 여러 열릴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붙이면 대구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지만 대구가 6.25 전쟁 이후에 전태일 이전에 자발적인 노동운동, 노동쟁의가 일어났던 곳. 전국적으로 자발적 노동운동, 대한노총에서 나와서 새로운 노동운동 단체를 만들고자 시도했던 곳이 또 대구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더 네. 재밌게 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깝게 전태일 열사를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년이 5.18 40주기 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아마 5.18 40주기가 가장 큰 그렇죠. 광주 전남에 뭐 물론 국가적 행사기도 하겠지만 큰 일 중에 하나일 거고 4.19 60주기 내년이네요. 2.28 60주기 큰일 났다. 이게 영단위에 뭐가 많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좀 대구에서는 전태일 열사와 좀 이런 달빛 동맹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달빛 동맹, 광주 더하기 전태일. 광주와 전태일, 뭐 대구의 5.1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은 몇 년 전부터 좀 있었어요. 광주의 윤상원과 대구의 전태일과 그 정신을 서로 기록하고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좀 만들자. 이게 아마 내년에 좀 더 큰 행사로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요. 여하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이해서 전태일 열사와 대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